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사기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과 또 그 거대한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 간의 명목상 약정으로 진나라 소양왕의 손자인 공자 자초가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었던 기간은 10여 년에 이른다. 진나라에서조차 거의 잊혀진 존재가 돼 있던 자초를 여러 제후국을 주유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상 여부리가 전면으로 내세워 진나라의 왕위를 잇게 하려는 공작을 한다. 기원전 262년 진나라 소양왕 45년 한나라 상당군 태수가 조나라에 투항하자 진나라 소양왕은 장수 왕흘과 군사를 보내 상당 땅을 치게 한다. 이에 질세라 조나라 왕도 장수 연파를 상당으로 급하해 진나라 군사를 저지케 함으로써 두 나라 군대가 대치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다. 이때 자초는 여부리의 소실 집에 초대되어 자축연을 열고 있었다. 아름다운 자태의 소실 조씨가 자초의 술잔을 채운 후 자리를 뜨려 하자,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드시지요. 예? 고운 분이 자리를 뜨면 꽃이 진 들판 같아서요. 하오나. 그러시오. 그렇게 하시오. 잔치상에는 꽃이 있어야지. 하오면. 자, 꽃님도 한잔하시오. 술을 못하는 줄 아시면서. 이런 날에는 한잔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님? 술은 못한다니 음식이나 드시는 게, 이 음식을 누가 다 먹겠어? 남으면 하인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공자님은 술 드시죠. 아하, 나는 술을 잘 못하오. 대장부가 술을 못한다니 원참. 그래가지고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예? 공자님이 천하를 다스리실 것입니까? 취해서 하는 헛소리. 언젠가는 반드시 공자님이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취했군. 공자님, 이것 좀 드셔보시지요. 공자님은 손이 곱습니다. 부인은 얼굴이 곱고 아름답소. 전 부인이 아니옵니다. 한갓 장사치에 소첩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만. 허나 당신은 유복한 조씨 가문의 귀한 딸이요. 가문의 어른께서 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며 이 따님을 나한테 주셨지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은혜하오.
하오니 공자님, 소인의 소실한테 침 흘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겠소. 공자님, 노하셨습니까? 이 양반이 장난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잘 가십시오, 공자님. 가신다면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공자님. 여부리의 소실집을 뛰쳐나와 준비해주는 마차도 타지 않고 컴컴한 밤길을 걸으면서 자초는 서글픈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며 한숨을 쉰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침상에 누우니 조씨 부인의 자태가 눈에 아른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자초의 집으로 왔다. 아니, 어떻게 여길... 잘 지내십니까, 공자님? 공자님 드시라고 고기 요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요리라고 주인이 공자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그런 친절을 베풀다니. 공자님, 이곳 한단의 경치 좋은 곳을 두루 다녀보셨습니까? 두루는커녕 아무데도 그럴 사정이 아니라서. 한단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풍광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무릉도원 같다고 합니다. 공자님, 그곳에 우리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차도 대령하고 있사옵니다. 무릉도원에 가자는 것입니까? 나하고? 예.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 공자님. 가시지요. 꿈만 같습니다. 꿈? 이렇게 공자님 옆에 있는 것이 꿈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지난번 집에 오신 공자님을 처음으로 뵙는 순간 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늘 꿈에서 공자님을 봅니다. 부인... 전 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말입니다. 공자님을 자주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자님은 절 자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참... 이렇게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따세라. 공자님 손은 참 따뜻합니다. 난 지금 부인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아보십시오. 그럴 수야. 어서요, 공자님. 자초와 여부리 소실 간의 관계는 갈수록 무르익어 자초는 이 문제에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어느 날 여부리가 찾아오자 자초는 단도직입으로 부딪는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자님? 나는 여불위의 소실 조씨를 은혜하오. 그래서요? 외로운 나에게 조씨를 주시오. 지금 소인의 여자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안 됩니다. 왜? 조씨도 날 은혜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첫째로 여자는 소인의 내자이지
물건이 아닌데 어찌 달라고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둘째로 창피합니다. 여자가 공자님에게로 가면 소인은 내자를 빼앗긴 인간이 되고 공자님은 남의 내자를 훔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조씨는 정실이 아니질 않소. 더러 소실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 있지 않소. 그래도 이런 일은 피차에 창피한 일입니다. 난 창피한 것쯤은 감내할 수 있어. 여불위는 나를 위해선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 않았소. 조씨를 나에게 주시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제의 마음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공자님, 여자는 그냥 소인의 내자로 두고 둘이 은혜하는 사이로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소. 혼례를 올리고 조씨를 늘 내 곁에 두고 싶소. 이거 참... 여부리는 고독한 자초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씨로 하여금 자초에게 접근하게 해서 삶의 향기에 취하게 하는 작전을 폈던 것인데 상황은 의외의 방향으로 발전해 여부리를 난감하게 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하겠나. 자신의 애천마저 마음이 자초에게 기울었다면. 당신 요즘 공자님을 자주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나들이 옷차림인 것을 보니 오늘도 공자님을 만나러 가는 모양이고요. 당신께서 공자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이젠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공자님을 은혜하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공자님과 몸을 섞었어? 아니요,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난 엄연히 당신 내자인데 아무리 공자님을 은혜해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난 그냥 그분이 좋아서, 못 보면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럼 공자님과 함께 살아버리지. 혼례도 올리고. 아니, 왜요? 당신은 늘 공자님의 품이 그립지 않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니. 그 말의 뜻을 모르겠소. 부부로 정을 나눈 것은 실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늘 밤낮으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어. 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보구려. 나는 지금 뭐요? 나는 지금 당신의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뭐라? 머지않아 당신의 아이를 낳을 몸으로 그분 곁에 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를 가진 게 확실하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요? 아이를 가진 게? 가졌습니다. 얼마나 됐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 이런 몸으로 어찌 그분 곁으로 갑니까? 그러는 것은 당신한테도 죄 짓고 그분에게도 죄 짓는 것인데. 확신을 못하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어요. 공자님과 혼례를 해요. 안 됩니다. 나는 자식이 주렁주렁이라 아이 하나쯤 없어도 괜찮소. 만약에 아이를 가졌으면 공자님의 아이로 낳으시오. 예? 그분의 아이로 낳으라는 것입니까? 아이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아직 얼마 되는지 모를 정도면 공자님의 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소? 어찌 그럴 수가...
공자님은 당장 당신과 혼례를 올리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조씨 가문에도 말씀드려서 혼례 준비를 하도록 하겠소. 당신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당신 아이를 가진 나를? 버리는 게 아니요. 그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자님은 진나라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요. 공자님이 왕이 되시면 당신은 왕후가 되는 것이요. 그런 분이 당신을 은혜한다니 이렇게 좋은 기가 어디 있겠소. 왕후가 되실 기회가 왔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의 접실로 있어서야 되겠소. 그리고 또 뭐죠? 나는 공자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바쳐야 할 사람이요. 나는 재산을 털어 공자님을 위해 썼소. 공자님께서 당신을 은혜에 데려가겠다는데 내가 어찌 거역하겠소. 나는 당신을 깊이 은혜하기에 울면서 보낸 것이요. 결코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요. 아무쪼록 공자님을 깊이 은혜하시오. 기원전 260년 진나라 소양왕 47년 봄, 자초와 조씨는 조나라 한단의 조씨 가문의 저택에서 혼례식을 올렸다. 진나라에서 화양 부인이 혼례를 위한 폐물이며 일용에 쓰라는 금과 함께 잘 견디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자초와 조씨가 혼례식을 올리고 있을 때 진나라 소양왕은 장군 100기의 군대로 국경지대인 조나라 장평 땅을 침공했다. 그런데 조나라가 이에 응전한 지 며칠이 지난 뒤 조나라 왕에게 전선에서 급보가 왔다. 무슨 급보요? 성상, 승전 소식이요? 배전 소식이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참담한 소식이옵니다. 조월 장군이 패전을 하였소. 조괄 장군은 진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으며 공격하려다 전사했사옵니다. 뭐라? 조괄이 죽어? 조괄이 죽었다면 우리 군사 40만은 진나라 군사와 어떻게 싸웠소? 진나라의 대군에게는 역불급으로 모두 항복하였고 진나라 100기 장군은 우리 군사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생매장으로 죽였다 하옵니다, 전하. 천인 공로할 그런 짓을 하다니. 진나라 왕기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소양과 백기놈, 사지를 찢어 죽일 놈들아. 전하, 진나라의 사절이 와서 대령하고 있사옵니다. 진나라 사절, 그놈에게 장평 땅을 할양하는 조건으로 강화 조약을 맺자고 진나라 왕에게 전하라 하시오. 자초와 조씨가 혼례를 올리고 7달이 지난 그 이듬해 진나라 소양왕 48년, 조씨는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서 아기를 출산한다. 아기 이름은 정이고 훗날 진나라의 왕이 되고 시황제가 되는 아기다. 그런데 이해 여름
또 난리가 났다. 지난해 진나라와 강화 조약을 맺은 조나라가 진나라한테 빼앗긴 땅에 점령군을 토벌해 강화 조약을 깨자 진나라는 벌떼같이 일어나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향해 침공한다. 위급해진 조나라는 초나라와 위나라에게 합종을 제의하고 구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조나라 왕은 장수 연파를 부른다. 연파 장군, 급히 군사를 불어 벌모 자초와 가족을 잡아들이시오. 잡아들여 어찌하시렵니까? 진나라 군대가 한단으로 진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 볼모에 쓰임이 있을 것이오. 장군은 그 볼모를 어떻게 하겠소? 볼모를 성벽 위에 올려놓고 진나라 군사가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진격해오면 볼모의 사지를 하나씩 잘라서 진나라 진영으로 던져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조나라 연파 장군의 볼모 사용법의 정보를 입수한 여부리는 자초에게 큰 위기가 닥쳤음을 알고 자초의 집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다. 공자님, 큰일 났습니다. 진나라의 군대가 이 한단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나라의 군대가... 난 어찌해야 하오? 공자님, 빨리 이 한단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조나라 왕이 공자님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다 하옵니다. 왜 날 잡아오라고? 진나라 군사가 한단으로 진격해 오면 공자님을 진나라 군사 앞에서 칼갈이 찢어 죽일 것입니다. 빨리 진나라 진영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진가에 가 있는 내자와 정도 함께 가야 하는데. 우선 공자님만 도피하시고 부인과 아기는 진가에 숨어있게 했다가 훗날 기회를 보아 소인이 진나라로 도피시키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나. 공자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야 합니다. 저 자식을 적지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만나보지도 못하오.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지 않습니까? 소인의 뒤로 따르십시오. 진나라 장군 왕릉이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 수도 한단의 발밑까지 침공했으나 급파된 초나라 위나라 합종 군대와 조나라 군대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어 한단 진격은 못하고 성벽 안팎에서 대치한다. 자초와 그의 가족을 잡아들이기 위한 수색대가 쉴 새 없이 조씨 부인의 친가로 몰려왔으나 조씨의 부모가 뇌물로 수색대를 가로막았다. 그래. 정아야 뚝 그쳐라. 아유, 저 딸라고 우는데 엄마가 돌아보지도 않았지. 우리 정이 착하네. 아유, 먹을 것만 주면 이렇게 얌전해지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서. 먹는 게 입에 넘어가질 않아요. 안 넘어가긴 어째서 안 넘어가? 공자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피가 마르는데 밥이 넘어가나요? 죽고 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안 죽었으면 살아있겠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첫날 만날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조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 그런데도 이놈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니 그 사람은 살아있겠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라. 생사를 모르니 너무나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내가 진나라로 가야 하는데 여보리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군사병들이 핏발선 눈으로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진나라에 간다고 이러느냐? 그것도 아기까지 들쳐업고. 여보리가 빠져나갈 길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천시님의 지혜라도 가졌다더냐? 전란이 코앞에서 벌어지려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엎드려 숨도 쉬지 말아야 해. 그래도 여보리는
전란 속에서도 살 길을 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부인, 여보리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어머니. 갈 수 있죠, 진나라에. 예, 간신히 갈 수 있는 길 하나를 찾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갈 채비를 하시고 계십시오, 부인. 내가 진나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채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출연 송도용, 최상기, 이윤연, 김일, 윤성혜, 이상훈.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세 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